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고 싶을 때도 웃어야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저앉고 싶을 때조차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은 채로 남이 되어야 했던 옛 연인에게서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의 일을 다 해내야 하는 것이다. 오래전에 연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여자는 야근 중이었다. 낯선 번호였으나 낯선 목소리는 아니었다. 남자는 이름을 밝혔고 여자는 오랜만이네 라고 답했다. 태어난 듯 그랬다. 먼저 등을 돌렸던 남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일상의 인사가 간단하게 오고 갔다. 그뿐이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다가 여자는 보았다. 스마트폰 메신저에 떠오른 남자의 사진들. 그는 잘 지내고 있었다. 웃는 얼굴이 많았다. 그녀 이후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있었으나 몇 달 전 헤어진 것 같았다. 이어지는 이별에도 그의 얼굴은 건강했다. 여전히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강을 따라 달렸고 그때나 지금이나 친구가 많았다. 그녀가 없어도 그의 삶은 여전했고 또 한 번 사랑을 더 잃어도 그가 여전히 웃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무척 쓸쓸하게 느껴졌다. 여자는 시간에 쫓기는 중이었다. 퇴근 전에 마감해야 할 일이 많았다. 여자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순간의 감정은 서둘러 차가운 물 한 잔에 흘려보내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슴 안에 이별을 쌓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일이겠지. 늦은 밤 집에 돌아오니 졸음이 밀려왔고 자신의 담담함에 여자는 좀 놀랐다. 예전이었다면 마음이 쓰여 밤새 뒤척였을 텐데. 잠이 달아나지 않도록 일기는 간단히 이렇게만 적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이별에 익숙해졌고 조금 더 어른이 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5분 라디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DJ 수정이에요. 오늘의 오프닝은요, 역시 그래도 사랑 정연주 씨의 책이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의 사랑이다 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연애세포가 죽는다, 뭐 살아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연애를 오래 쉰다면 나 연애세포 다 죽은 것 같아. 이제 누구 어떻게 만나? 막 이러거나 뭐 이게 되게 설레는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 항상 다 달라붙는 말이 연애세포 살아나게 하는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되게 잘 쓰이는데요. 제 주변에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나오는 얘기인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를 만났을 때 살아나는 감정이며
누구와 헤어졌을 때는 잠시 죽어있는 감정이다라는 전제가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남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에서도 그렇고 영화 비포 미드나잇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의 사랑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짐에 따라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면서 힘들고 아파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잠시 연애를 쉬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 전체의 사랑이 완성됐을 때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신기하고도 당연한 얘기를 오프닝에서 함께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 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 첫 번째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잡았던 게 감정과 무관한 이별이 있을까요? 였답니다.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우팅했던 것도 있고 뭐 제가 주제를 이딴 식으로 잡은 걸 보면 뭐 제 이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나간 사람에 대한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연이나 뭐 간단한 의견 같은 걸, 주제 관련된 의견 같은 걸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받았는데, 저 정말 좀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라디오를 하면서 받았던 사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뭐 수단도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의 참여도 너무 예뻤던 것 같고, 사실 오늘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늘 몸은 힘든 아르바이트지만 약간 정신적으로도 자꾸 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게 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왜 그래? 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소리내서 울 것 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사연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되게 내용에 상관없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커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근데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읽는 내내 제 마음은 좀 찢어졌답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뭐, 말도 어쩜 그렇게 다 잘하세요? 라디오 DJ 그냥 라디오 작가 맡겨도 될 것 같아. 너무 말을 잘해요. 여튼 그렇게 사연이 한 20개 넘게 왔는데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제가 뭐 읽어드릴 정도로 뭐 제가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번 주제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웬만하면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20개라도 뭐 이렇게 다 같이 뭐 말 몇 마디 보태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읽으면서 아,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지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도 나고 뭐 그 사람의 감정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딱 두 가지 입장으로 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일단 제가 주제를 정했다는 그 감정과 무관한 이별이라는 말도 어쩌면 모순이에요. 이렇게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를 어떻게 감정이 아예 관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내버리느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감정과 무관한 이별에 대해서라고 주제를 정한 게 아니라 감정과 무관한 이별이 있을까요? 라고 나름 의문형으로 주제를 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아예 모르진 않겠죠. 저도 그래도 사람이고 헤어져 봤는데. 여튼 뭐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신 분들도 꽤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핑계죠. 일이 많아도 여유가 없어도 굳이 시간과 여유를 내서 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상대가 질려버려서 헤어진 거죠.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역시 핑계라는 말도 또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닐걸요? 그건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헤어지기 전에도 일이 많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이 이렇게 많아진 걸 보니 헤어지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고 싶더라고요. 일이 많은데도 그때 내가 왜 소홀했나 후회됐어요. 사실 사소한 시간을 내서 배려하고 표현을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쉬운 것마저 할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물론 이건 갑자기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쌓여오던 지침, 피로감 탓에 마음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같긴 했어요. 결국 일이 많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어서 헤어진 거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주말에 어디 혼자 나갈 때 어디를 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기가 싫어서 나갈 때. 그런 거랑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라고 얘기를 써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뭐. 솔직히 진짜 뭐 남자들이 하는 말만 들어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시간하고 돈을 어떻게 아끼냐, 안 아낀다, 막 이런 말도 있고 흔히 썸의 관계에 놓여 있는 내 건가? 내 거 아닌가? 막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연애 상담해줄 때 나오는 고정 단골 멘트죠. 그쵸? 그렇죠. 마음이 옅어진 게 더 맞겠네요. 마음이 떠났다기보단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조금 나뉘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보다 보면. 솔직히 자기가 헤어지긴 했어도 시간이 꽤 흐르지 않는 이상, 아, 이게 감정이 완전히 배제됐었는데, 진짜 상황 때문에 헤어진 거구나. 아니면, 뭐, 감정이 어떻게 배제가 안 돼. 그냥 마음이 좀 떠난 거지, 핑계지.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이별 앞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제 입장에서 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뭐, 아, 이 말도 되게 쿡 찔렀어요. 연애는 여가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별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연애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되게 다 같은 말이지만 굳이 또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냥 나눴어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뭐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살짝 다른 얘기들을 적어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조금 같이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좀 끝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뭐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겪는 환경들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헤어지는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고 자기 삶에 치이게 되면 상대를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을 테니까요. 감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서 감정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감정을 뛰어넘는 상황이 사람을 그리고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모든 현실적 배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사랑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는 거 아닐까요? 말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로망이기 때문에 그런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들이 지금까지 명작으로 꼽히고 또 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만 봐도 열려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시대에 진짜 막 남자가 뭐 유학하러 이렇게 뭐 한 진짜 기억 없는 여행을 떠났는데 옛날 말로 하면 장원 급제를 위해서 집에서 맨날 그냥 기다리면서 연락도 못해. 근데 계속 기다리면서 만날 날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전 아닌 것 같아요. 군대도 하다못해 못 기다려서 고무신이고 군화고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결과가 쉽게 쉽게 보이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살면서 아날로그적 감성에만 기대는 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 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상황이건 시간이건 중요한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두 사람의 선택이겠죠. 예를 들면 평생의 목표가 1,000만 관객의 영화를 만드는 것인 남자에게 오랜 무명의 시간이 지나서 투자자가 생겼고 지금 그 기회가 온 것 같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와의 연애를 위해 메가폰을 잡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목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동일할 거예요. 다만 이때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대적 시간 결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그 사람과 이별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두 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 중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때로 나는 혹은 상대는 1순위가 아닐 수 있죠. 제일 슬픈 말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혹은 상대는 이별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더 큰 이해를 주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원하는 순위가 동일했다 혹은 내가 1순위에게 바랬다가 아니라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틈이 생겼다는 것 같아요. 순위를 떠나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감정과 무관하지 못하겠죠. 어쩌고 싶지 않은 것이니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이해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두 사람이 하는 게 연애이기 때문에 감정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겠지만 연애는 좋아함의 크기보다 좋아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고 정말 편지 같은 동네 언니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다 알겠어요. 다 아는데 뭐 이런 미련 뚝뚝 떨어지는 사연을 받으면서 그런 주제를 정한 것은 순전히 제 미련 때문이고 알면서도 좀 가끔씩 잔인하지만 처절하게 확인받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끝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울리는 방송이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예쁜 얘기들도 많고 고마운 얘기들도 많고 다 못 읽어드린 게 죄송할 따름이에요. 벌써 이렇게 했는데 15분을 이미 넘겨버렸어요. 벌써 20분이야. 아이고 망했네. 15분 라디오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사연을 다 못 읽어드린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이렇게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지만 just 10 minute 시간은 훌륭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끝이 있는 이야기였는데도 끝이 정해진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분이 알차게 그리고 고맙게 채워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음 주제는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주제. 다음 주래 왜 자꾸
이틀 후에 만나게 될 우리의 방송 주제는 어, 외국의 명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명절이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식상하지만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주제.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래요? 예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건가요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래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저의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요. 여튼 이 주제는 방송이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공지해 드릴 거고 페이지에 이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문지 페이지를 열어 드릴 거예요. 오늘처럼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그냥 정말 문자로 사연 보낸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해도 좋고 다 좋아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래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 잘 끝났고요. 마지막 코너 오늘의 절대 선곡을 통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던 노래입니다. 그냥 위로받는 느낌의 고마운 눈물을 흘릴 뻔했달까요? 네. 최한솔 씨의 그대 오늘도 잘 해냈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BC 스트릿박스 프로젝트에서 좀 원래 있었던 노래들을 이제 겨울 버전, 이 스트릿박스 버전으로 이렇게 조금씩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한 몇 곡? 한 7, 8곡 정도가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수록되어 있던 곡입니다. 그냥 제목 그대로 위로를 주는 노래예요. 그냥 힘든 사람들이 들으면 노래가 내 마음을 알아줘 하고 울게 만들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한 소절 먼저 들려드릴게요. 먼저가 아니라 그냥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그대 충분히 잘 해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눈물 나는 하루 잘 견뎌냈어요. 그대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멋진 사람. 나지막히 건네드려요. 작은 소리로. 이런 노래예요. 아, 힐링되는 노래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정말 힘들었어가지고 내 팔이 좀만 더 길면 진짜 나를 꽉 안아주고 싶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힘 크게 받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만나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래요? 네, 고마워요. 안녕.